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드리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스캔 AI라는 것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이렇게 있을 때 그 페이지에 이 텍스트를 전부 손쉽게 파운드리에 업로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얼마 걸리지도 않았고 그 결과가 매우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보여주는 데모가 아니라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게 약간 강의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사용한 파일들과 LLM 프롬프트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 간단하게 앱 소개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하나의 오브젝트고, 그 오브젝트는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다른 걸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에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오브젝트들이 이 이미지만 갖고 있었고 여기 보이는 이런 텍스트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위에 보이는 OCR 버튼을 눌러서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만들어 보고 싶고, 참고로 요즘은 AI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경우에도 이렇게 잘 스캔된 파일이 있으면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걸 전부 이렇게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파운드리에 직접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한 장일 때는 그렇지만 여러 장일 때는 파운드리가 좀 더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을 했을 때 동시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또 이제 OCR 버튼을 눌러서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그 텍스트 변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데이터셋을 그 사진들을 좀 다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파운드리를 처음 해보면은 이 미디어셋이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디어셋은 뭐고 데이터셋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미디어가 대체 뭐야. 여기서 미디어는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뭐 문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되게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잘 소화하는 게 또 파운드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잘 다루는 그런 방법을 오늘 한번 처음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워크샵 앱, 이 보라색 항상 이렇게 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앱을 이번에 시간에도 또 새로운 기능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P 로직, 저번 시간에도 조금 사용해 봤지만 이번 시간에도 한번 더 복습도 하고 또 새로운 기능들로 써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OCR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이 팔란티어 눌러가지고 우리 그 홈 화면에 온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프로젝트를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을 저희는 이제 북스캔 AI라고 정하겠습니다. 이미 존재하거든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북스캔 AIP라고 하겠습니다. 폴더가 존재하면 우선 여기에 미디어셋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New 누르고 내리다 보면 아마 미디어셋이 나올 건데 이게 타자로 쳐도 되니까 미디어셋을 만들고, 미디어셋에서 우선 이름을 북스캔 AIP 미디어셋이라고 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를 고를 수가 있어요. 동영상, 오디오, 문서도 있지만 저희는 이미지를 고를 거고, 이제 이미지의 포맷을 고를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 primary, 주요 포맷은 PNG를 놔둘 거고, 그 다음에 additional, 그러니까 추가적인 포맷으로는 그냥 여러 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이미지를 올리든 간에 이게 자동으로 PNG로 변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래서 create media set 하면은 이런 식으로 텅텅 빈 미디어 셋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임포트를 눌러서 임의적으로 사진을 올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오브젝트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그게 이 미디어 셋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추가해 볼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여기 왼쪽 위에서 이걸 클릭하면 다시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폴더로 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 가지고
이번에는 워크샵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샵 친 다음에 워크샵 모드를 누르고 여기 위에서 이름을 유사하게 북스캔 AIP 워크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워크샵을 끝에 붙여주는 이유는 그 북스캔 AIP까지만 치면은 그 이 폴더 안에서 이름이 같아가지고 혼동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파운드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앱 이름을 뒤에도 같이 그냥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워크샵에서 당장은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고, 자, 마지막으로 AIP 로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AIP 로직. AIP와 AIP 로직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AIP는 약간 좀 더 포괄적인 뜻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즉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뜻에서 그냥 이 팔란티어 파운드리 안에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역할을 뜻하는 거고, 이 AIP 로직은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앱, 이 플랫폼 앱의 고유 약간 명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함수의 기능, 즉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을 내뿜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름을 똑같이 북스캔 AIP 로직 뭐 이렇게 정하고, 완성이 됐으면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다시 폴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온톨로지 매니저에서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맨드 J나 혹은 여기는 돋보기를 눌러서 이 창을 띄워주시고 온톨로지 매니저 띄워서 가겠습니다. 온톨로지 매니저에 왔습니다. 우측 상단에 New를 눌러가지고 새로운 오브젝트 타입을 만들 겁니다. 우선은 데이터 소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냅두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어쨌든 간에 오브젝트는 데이터 소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데이터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만든 파일을 어디 저장할 거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셀렉트 폴더에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인 북스캔 AIP가 이렇게 자동으로 아마 선택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소스 이름을 정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그냥 북스캔 AIP 데이터 소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Save. 오케이. Next. 이제 오브젝트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번에는 이미지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앞에 대괄호 사용해서 그냥 제 이름이 테드니까 테드 이미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번에는 오렌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이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프로퍼티는 항상 이제 ID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ID로 할 거고, 이제 하나 추가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 이미지 오브젝트에 진짜 사진, 이미지를 올려야 되니까 미디어 레퍼런스라는 거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 미디어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고 이거의 이름은 그냥 미디어 레퍼런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퍼티를 3개 더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퍼티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스트링이 아니라 내리다 보면은 타임스탬프를 골라줄 거예요. 데이트는 날짜, 그러니까 이제 그 몇 월 며칠까지만 있는 거고, 타임스탬프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밀리세컨드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를 눌러줄 거고,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 오브젝트를 생성한 시간을 그냥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프로퍼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개는 각각 타이틀과 그리고 바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바디에다가 그 아까 예시에서 보았던 이런 내용들을 넣어줄 겁니다. 그 번역된 그 OCR의 결과값을 넣어줄 겁니다. 아니면은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OCR result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OCR result로 할게요. primary 키는 ID로 선택해 주시고 타이틀은 타이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고 표시는 이 media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방금 만든 이 미디어 셋이 있잖아요. 이거가 아직 매핑이 안 됐기 때문에 경고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완성하자마자 매핑을 해줄 거고, 액션 타입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꺼주는 게 좋습니다. 필요할 때 맞춰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는 AIP 디벨로퍼 그 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액션의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60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액션은 최대한 안 만드는 게 나중에 좋고, 경고 표시가 뜨기 때문에 이 경고로 가서 여기 가운데 이 add media source에 select existing,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거를 사용하겠다 클릭해주고 최근 파일을 누른 다음에 이제 북스캔 AIP죠, 우리가 만든 그 폴더가 오픈하고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미디어 셋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눌러주고 이제 경고가 다 사라졌죠. 이제 그러면은 세이브 해가지고 온톨로지 매니저에서 이 온톨로지에 이 모든 우리의 그 추가 사항들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공 메시지가 뜨면은 아마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데이터 소스를 눌러보면 라이브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서 마지막 오브젝트 저장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베킹 데이터 소스가 없어서 처음부터 0개의 오브젝트지만은 여기에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주로 액션을 만듭니다. 다시 오버뷰로 간 다음에 쭉쭉 올려보면 이제 액션 타입이 있죠. 여기서 새로운 액션을 만들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크리에이트부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크리에이트하고 넥스트 누르고 이제 아이디는 저절로 이제 고유한 식별 값으로 매핑이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도 다 이 add all property 눌러서 전부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값은 이제 유저가 직접 입력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건드려도 되고 이 create at 약간 오타가 났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성한 시간을 기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건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보면은 current tim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면 이제 create a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고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저절로 이제 그 생성된 그 시점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럼 next 눌러주시고 이름 그대로 create TED 이미지 가져가겠습니다. next 눌러주시고 next create 한 번 더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도 되는데 그 아마 잠시만요.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액션이 폼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타이틀이 맨 밑에 가 있고 미디어 레퍼런스가 위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안 예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이 점 8개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가지고 약간 이 순서를 정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타이틀, OCR 결과값, 미디어 레퍼런스. 아까 만들었던 create at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뜨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유저가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폼에도 그 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폼이 그 순서가 괜찮게 보이니까 저장해 주겠습니다. 저장이 되었고 이제 돌아가기 하나 누르면 돌아가는 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브젝트도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한번 데이터 소스를 눌러보고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전부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떴죠. 이제 오브젝트가 준비가 됐습니다. 오브젝트가 준비가 됐으니까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행동은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깔끔한 방식은 워크샵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만들어놨던 그 폴더에 가서 아까 만들어놨던 북스캔 AIP 워크샵을 들어가겠습니다. 워크샵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아까와는 다른 화면이 뜰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워크샵에는 에딧, 즉 편집용 화면과 뷰,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준 다음에 에딧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편집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이 뷰를 누르면 다시 이 화면이 뜨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방법이 여러 개, 그 윈도우 유저는 단축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맥북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를 누르고 아마 윈도우도 뭐 컨트롤 같은 거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누르고 에딧을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창을 2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온톨로지 매니저 띄울 때도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그 새로운 창 만들어서 파운드리로 가셔서 이렇게 2개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에딧을 왼쪽에 놓고 이 뷰를 오른쪽에 놓겠습니다. 지금 데스크탑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딱 처음에 오면은 저는 뭐부터 하냐면 여기 세팅스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봅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처음에 세팅하면 좋은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크 모드 좋아하시면 다크 모드 해도 되고 라이트 모드 해도 되고, 그리고 뭐 모바일로 할지 뭐 데스크탑으로 할지도 지금 정하면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껐다 켜도 괜찮고, 껐다 키면은 아까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 템플릿이 사라져요. 근데 일단 여러분도 한 번씩 껐다 켜서 템플릿이 사라진 상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템플릿이 사라졌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데스크탑으로 만들고 모바일로 바꿀 때 약간 더 전원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고 뭐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데스크탑으로 꼭 이렇게 놔둔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오브젝트를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첫 번째 오브젝트를 생성을 빨리 해야겠다. 여기 숫자를 1로 바꿔줘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만든 그 액션 있잖아요. 이 액션을 빨리 버튼에 등록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가운데 화면을 클릭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으로 가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 간단한 이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가 하나의 페이지고 페이지 안에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을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잠깐 보셔도 되는데 이 섹션을 끄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텅 빈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에 이 add section inside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섹션이 하나 들어와집니다. 지금 보면 아까랑 또 다르게 이 섹션은 되게 작은데 그 이유는 이 섹션에서 이 첫 번째 값 column width, 즉 이 뭐냐 이 가로 길이가 이 절대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로 길이를 플렉스를 눌러주면은 이만큼 지금 되게 약간 적지만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득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플렉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섹션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우선 섹션 헤더라는 게 있습니다. 섹션 헤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위에 헤더가 뜨고, 헤더를 끄면 그냥 헤더가 사라지는 건데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는데 일단은 그냥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헤더 눌러서 만들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add 위젯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반으로 나눠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미리 반으로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반으로 나눌 수 있냐, 이 위에 보면은 이제 right, 그냥 오른쪽에 하나 추가하기 이런 거니까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도 섹션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안 예뻐요. 지금 약간 또 길이가 서로 다르죠. 그 이유는 얘는 이제 플렉스인데 새로 생성한 이 섹션은 또 이 절대값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300픽셀만큼. 그래서 얘도 플렉스로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워라 눌러주면은 양 섹션이 둘 다 이 가로 길이를 최대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대1의 비율이 맞춰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섹션 누르고 섹션 헤더 눌러서 이렇게 약간 쌍둥이처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왼쪽에서는 페이지 섹션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제 섹션을 이렇게 그냥 왼쪽 섹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있죠. 이제 위젯이라는 걸 추가할 건데 우선 다시 약간 원래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거잖아요. 버튼을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그 생성한 오브젝트가 이왕이면 보이면 좋으니까 그걸 보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오브젝트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오브젝트 리스트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면 오브젝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리스트에는 어떤 오브젝트를 보여줄 거냐,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로 오브젝트 세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갈 오브젝트 세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위젯에 들어가는 거는 주로 항상 이제 variable이기 때문에, 즉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를 직접 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좀 더 약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자면 여기 왼쪽에서 이 X자 누르면 variables 뜨죠. 이거 누르고 위에 플러스 누르면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브젝트 세트 아래에서 두 번째 거 누른 다음에 이 오브젝트 set definition 위에서 두 번째 걸 누르면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을 정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만든 오브젝트를 이제 찾으면 돼요. 테드 이미지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닉네임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누르고 이렇게 했고, 지금 우리 하나도 안 만들었으니까 empty라고 뜰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는 그냥 그대로 테드 이미지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오브젝트는 우리가 뭐 나중에 이런 필터 같은 걸 안 할 거니까 뭐 unfiltered 혹은 뭐 all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식어를 달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X 누르면 되는데, 누르기 말고 그냥 여기 있는 이걸 누를게요. 이걸 누르면 방금 만든 이 변수가 뜨죠.
이걸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수에 어떤 오브젝트가 이제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은 empty하지만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생성해주면 이 variable에 그 오브젝트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여기에 오브젝트 리스트에 보여질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섹션 헤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위젯을 추가해서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플러스에다가 또 위젯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플러스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위젯을 넣을 수 있게 위젯이 뜹니다. 그래서 버튼 그룹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버튼이 뜨죠. 이 버튼이 첫 번째 버튼이고 유일한 버튼이라서 현재서 이거고, 버튼 첫 번째 거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저는 주로 버튼에 이름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위에 있는 텍스트를 지우고, 우리가 이 버튼을 통해 오브젝트를 생성할 거니까 레프트 아이콘 혹은 그냥 레프트 아이콘 누른 다음에 첫 번째 거 약간 생성과 관련된 플러스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버튼 눌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액션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언클릭 눌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벤트 대신에 액션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어떤 액션? 자동으로 뜹니다. 안 뜨면 이제 그냥 쳐도 돼요. create TED image 이 액션 찾은 다음에 클릭해주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액션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아까 봤던 그 폼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된 김에 우선은 어떤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거냐, 그 여러분이 다운받은 이미지들 중에서 아마도 그냥 첫 번째 거부터 할게요. TR3 같은 경우에는 Technological Republic 페이지 3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그냥 똑같이 합시다. TR 페이지 3 이런 식으로 할 거고, OCR 리설트는 이따가 만들어야 되니까 비워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업로드하기 누르고 TR3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찾아서 업로드를 해주면, 그러면 이 미디어 레퍼런스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서브밋을 하면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생성이 됐다면 리스트에 이렇게 떠야 됩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페이지 3 했으니까 페이지 4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해도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그냥 save and publish, 저장을 하고 그냥 이제 출판한다. 한마디로 이 publish는 뭔 뜻이냐면 방금 만들었던 이 view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작동할 수 있게 한마디로 이제 출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뜨죠. 그 이유는 이거 한번 리셋 해줘야 돼요. 이렇게 리셋 해주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기서도 한번 버튼을 눌러서 해볼게요. 타이틀은 TR 페이지 4가 될 거고, 컴퓨터에서 TR4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서브밋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업로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걸 해야겠는데 여기서 이게 안 뜨죠? 이거 리셋 한번 해서 아마 뜰 겁니다. 오케이, 우선은 몇 가지 리스트부터 약간의 편집을 해볼게요. 리스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sorting, 즉 이 오브젝트가 여기에 여러 개가 추가가 될 때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할 거냐, 그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타이틀, 이 제목의 그 알파벳 순서, 철자 순서에 따라서 한마디로 약간 백과사전에서 단어 찾듯이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 시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as를 했을 때 저희가 페이지 4를 더 늦게 만들었는데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새로 만든 게 위에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여기서 create as에서 이 순서를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뜹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살짝 위로 올라가서 sorting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면 property configuration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딱 제목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른 다음에 create 한 다음에 이렇게 생성 시간도 추가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로는 이제 뭐 타이틀로 추가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일단 저는 타이틀은 이미 있으니까 취소하고 이따가 추가할 OCR result, 아직은 아무것도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값이 없다고 no value라고 뜨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no value, 즉 값이 없을 때는 이게 약간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 경우는 이렇게
hide no properties 눌러주면은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OCR 값을 넣어주면 OCR 값이 있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값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이미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재밌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add media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그 다음에 configure media 누르고 이제 property 그 미디어는 어떤 프로퍼티에 있니? 우리는 아까 업로드한 사진인 media reference property에 있으니까 이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리스트에서도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저는 이걸 그냥 아이콘을 한번 바꿔볼게요. media as 아이콘 눌러주면 아이콘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작은 귀여운 아이콘이 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또 팔란티어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되게 편리하죠. 근데 이제 다음으로는 이 오른쪽에 이미지가 띄워지면 좋으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의 예시랑 비슷하게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느냐? 일단 add 위젯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데스크탑에만 있는 위젯인데 이미지 누르고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말고 디스플레이를 눌러야 돼요. 디스플레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럼 이 이미지 디스플레이도 위젯이기 때문에 인풋을 요구합니다. 근데 인풋도 똑같이 오브젝트 세트를 요구해요. 그럼 우리가 방금 만든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이걸 눌러보면은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이미지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넣어준 오브젝트 셋에는 값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위에도 with a single 오브젝트 하나만 있는 거로 그 인풋을 해줘라. 0개 혹은 2개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X 눌러서 잠시 무효로 하고 여기도 새로운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오브젝트 리스트 1 액티브 오브젝트라는 건데 사실 이건 뭐냐면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보면 이렇게 하나씩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택을 해줬을 경우에 그 선택을 한 오브젝트가 여기서 이 오브젝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media reference property 또 media reference를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선택하는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에딧 모드에서 더블 클릭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 바뀝니다.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사진이 이 사진이 여기에서 뜨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위젯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가득 채우는 거는 크게 그러니까 그냥 사진이 예쁘게 공간을 채워줘요. 또 이제 책이 되게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되게 그냥 딱히 뭘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변수를 우리가 이걸 눌러서 만든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있냐라고 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오브젝트 리스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enable active selection이 처음부터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도 약간 변수가 알아서 좀 생성이 돼요. 이런 위젯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편리하게 이렇게 변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었고 그 변수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값들이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띄워보면은 제가 안 되네요. 일단은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여기 지금 이거 아까 했던 그 hide null property 다시 뗄게요. 그냥 이렇게 이 no value를 이제 채워줘야 되죠. 이건 어떻게 채울 거냐? 바로 foundry에서 AIP 로직이 이 사진을 읽고 이 글자를 읽은 다음에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한 걸 여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과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워크샵 떠나기 전에 save and publish 할게요. AIP 로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폴더 이름 눌러서 다시 가셔도 되고 그렇게 가야겠네요. 그래서 간 다음에는 이제 AIP 로직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이유는 이따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름을 살짝 바꿀게요. AIP 로직이라고 하고 끝에 OCR이라고 달아놓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OCR을 설명을 하자면 O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한글로 광학 문자 인식이라 해서 쉽게 말해서 스캔된 문서나 사진과 같은 텍스트 이미지를 편집 가능하고 검색 가능한 디지털 텍스트로 변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글씨가 있으면 그 글씨를 이제 읽고 진짜 이런 어떤 스트링 값, 즉 텍스트 값을 바꿔주는 기술을 OCR이라고 합니다. 딱 지금 저희의 상황에 되게 적합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 AIP 로직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우선은 이 AIP 로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풋부터 시작해서 아웃풋까지 이렇게 쫙 가는 겁니다. 일방향적으로. 그래서 인풋에는 우리가 뭘 넣을 거냐? 우리가 인풋에는 이 오브젝트를 넣어줄 거예요. 사진을 넣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넣고 그 오브젝트에 있는 사진을 꺼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넣을 거고 아웃풋으로는 그냥 스트링, 즉 텍스트 값이 나오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풋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의 이름은 그냥 테드 이미지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타입은 스트링이 아니죠. 그냥 오브젝트죠. 그냥 오브젝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테드 이미지가 있네요. 인풋이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dd a block 이게 하나의 블록이에요. 지금 보는 게. 그래서 이런 블록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쌓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블록에서 아래 블록으로 이렇게 계속 아웃풋을 인풋으로 넣어주고 아웃풋을 인풋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할 거는 OCR이니까 OCR을 한번 찾아볼게요. O 블록스에서 OCR 클릭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디 보자. 쭉 미디어에서 이렇게 extract text from images 이미지에서 텍스트 추출하기가 있습니다. PDF 말고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딱 뜨면은 오케이 스타팅 미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에는 미디어 레퍼런스 이 사진에 해당하는 어떤 프로퍼티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테드 이미지 오브젝트가 뜨고 이거는 방금 우리가 만든 인풋이죠. 그 인풋에서 이 미디어 레퍼런스까지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리고 이제 OCR의 약간 OCR을 약간 좀 우리가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거냐. 일단 fail로 놔두고 그다음에 OCR의 아웃풋 포맷 클릭을 한 다음에 텍스트가 있고 HOCR이 있는데 이 HOCR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HOCR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 같은 거에서 약간 그 어떤 구조, 약간 hierarchy, 약간 계층 그런 게 있을 때 그거를 고려해서 OCR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책의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하고 그다음 language script에서 언어를 감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한국어도 해보고 싶거나 한국어 영어가 섞여 있는 것도 해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약간 테스팅을 해봐도 돼요. 근데 일단 지금은 하나의 데모이자 예시니까 그냥 잉글리쉬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사진들이 다 영어 영문책이죠. 그래서 언어까지 골라준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아웃풋은 보면은 마지막 블록의 아웃풋이 저쪽으로 이렇게 약간 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예요. 이 따옴표 두 개가 이게 텍스트를 뜻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저장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저장 안 하고 막 다른 거 누르면 이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저장 한번 해주고 퍼블리시 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오른쪽이 없으면 이 플레이 버튼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프리뷰 런형에 뜨는데 파운드리의 되게 강점이 뭐냐면 이 AIP 로직이 아니더라도 펑션을 만들면 그 펑션을 바로 같은 화면에서 쉽게 테스트 해보게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직접 코드를 쓴 경우에도 그런 기능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럼 해볼게요. 지금 펑션 인풋을 골라달라.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든 두 개 오브젝트 이렇게 뜨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페이지 3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딱히 다른 인풋이 없으니까 그냥 preview run 한번 함수를 돌려봐라. 클릭 하면 이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일단은 텍스트가 나오긴 했어요. 한번 이거를 원래 이미지랑 살짝 비교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이거는 뷰인데 여기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한번 해주면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약간 스캐닝할 때 잘못된 이 선도 글씨로 인식을 해서 그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이 결과값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오타 없이 잘 나옵니다. 하나 약간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다른 예시를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데 저라면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한테 사진을 잘 찍어라 라고 할 것 같고 스캐닝을 잘해라. 페이지 4로 가볼게요. 페이지 4로 간 다음에 프리뷰 런을 해보면 이번에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별로 문제 없이. 그래서 이렇게 쫙 볼게요. 4
숫자 4,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 제목, 그 다음에 National Security 온점 Fairchild 봐볼까요? National Security 온점 Fairchild 이런 식으로 쫙 되게 책과 유사하게 잘 뽑아줬습니다. 근데 몇 가지 약간 개선하면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약간 이상한 짝대기들 별로 안 예쁘고 이 짝대기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책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단어가 길어지면 이 테크놀로지가 하나의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짝대기를 통해서 대쉬를 통해서 연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런 게 없어도 되잖아요. 더 보기 예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약간 지저분한 것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책에서 뭐라 해야 될까 예를 들어 A 같은 게 어딨지? 어가 없나? 이 어를 뭐 Q로 인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OCR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스트링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챗 GPT 같은 LLM한테 넣어가지고 한번 가공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 프롬프트.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거를 가장 잘하는 게 챗 GPT고 이런 게 인간이 할 수도 있지만 챗 GPT가 더 잘하고 인간이 하기에는 참 지저분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상. 그래서 이제 add a block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돋보기에서 찾지만 LLM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모양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use LLM이라고 뜨는데 클릭을 하고 지금 여기가 뭐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잠시 접어둘게요. 그래서 use LLM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instruction, system to prompt, 즉 이 LLM한테 항상 그 뭐라 해야 될까 너는 어떤 LLM이야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돼 뭐 그러니까 명령을 해주는 게 시스템 프롬프트인데 제가 공유한 데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AIP로 들어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 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되게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냥 텍스트 인풋을 받아서 한번 가공하고 오타 체크하고 지저분한 뭐라 해야 될까 문양들 좀 지워주고 아웃풋을 해라니까. 그래서 툴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인풋 데이터 이 인풋 데이터는 이 위에 블락의 아웃풋을 인풋 데이터로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인풋 데이터 그대로 치고 세미콜론 아니 뭐야 콜론 누르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제 대쉬 여기 밑에 있는 이 대쉬 눌러준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넣은 오브젝트 인풋이니까 이거 말고 이 위에 스트링 아웃 인풋 즉 바로 위에 블럭에서 만든 그걸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절로 이 LLM의 결과값이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온다고 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장 꼭 하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tr 페이지 4 누르고 아까까지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근데 제 시스템 프롬프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review run 어떤 식으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되게 깔끔해졌죠. 일단은 뭐라 될까 대시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중요한 대시들은 남겨놓고 불필요한 대시들만 지웠고 그 책으로 보면 알겠지만 약간 이 문단은 유지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단을 이렇게 한 줄 크게 넣어가지고 유지하게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놨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뭐냐 너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AIP 로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하면 이렇게 꼭 떠요. 온토로지 골라달라고. 그래서 당신의 온토로지를 선택해 주시고 퍼블리시 하시면 짜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워크샵을 눌러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오픈 워크샵 한 다음에 워크샵 이제 플랫폼 앱이 뜨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만든 워크샵 북스캔 AIP 워크샵 눌러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 주겠습니다. 에디트 화면 들어가려면 점 3개 누르고 들어가고 이제 이 워크샵에서 방금 만든 AIP 로직을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볼 거냐 우리가 방금 만든 AIP 로직에서는 딱히 우리가 어떤 액션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OCR과 LLM만 사용했습니다. 그 온톨로지에 영향을 끼치는 액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AIP 로직을 이제 펑션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다시 그 워크샵 에디트로 들어간 다음에 AIP 로직을 펑션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제 variable을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variable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이 X자 눌러서 variable 만들고 새로 추가를 해줄 겁니다. variable에서 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AIP 로직
스트링을 아웃풋으로 내기 때문에 스트링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두 번째 펑션, AIP 로직이 펑션이기 때문에 펑션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펑션을 골라줄게요. 한번 쳐볼까요? OCR. 그러면 방금 만든,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든 거고, 방금 만든 이 OCR이 뜰 겁니다. 클릭. 버전은 1.0.0밖에 없으니까 버전 이걸로 해주고, 이제 이 펑션의 인풋, 이 펑션의 인풋은 하나의 오브젝트였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에서 고른 거를 또 인풋으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 오브젝트 리스트 1 액티브 오브젝트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웃풋을 그냥 variable 이름을 정해주면 좋으니까 저는 그냥 이걸 OCR result라고 할게요. 뭐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selected 뭐 오브젝트, 왜냐면 이게 액티브 오브젝트구나. 액티브 오브젝트 OCR result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벌써 이런 식으로 막 채워줘요. 이게 AIP 로직은 막 클릭을 해가지고 액션을 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AIP 로직 펑션을 이렇게 variable에 쓸 경우에는 이 variable은 어떤 버튼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계산을 일단 지가 알아서 합니다. 뭔 뜻이냐면 X 누르고, 지금 이게 텍스트 페이지 4잖아요. 3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시 방금 만든 이거 눌러보면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지 3에 해당하는 이렇게 값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는 어떤 버튼도 클릭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저희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지금 이 워크샵에는 이 variable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variable을 이 OCR result에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OCR result는 오브젝트의 property예요. 오브젝트의 property를 그냥 에딧을 하려면 무조건 액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액션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있는 액션은 create밖에 없어요. 만들기. 근데 이미 있는 거에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odify가 필요합니다. 그럼 modify 액션을 새로 추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ontology 매니저로 가야 합니다. ontology 매니저에서 아까 만든 오브젝트를 오고 액션 타입에 새로운 액션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odify 오브젝트를 할 거예요. modify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파라미터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에 이게 있습니다. 이제 property, 어떤 property를 변경을 하고 싶냐 고를 수가 있는데, 생성 시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못 바꾸게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뭐 사진도 못 바꾸게 합시다. 그냥 저희는 딱 OCR result만 바꿀 수 있게 하겠습니다. OCR result를 바꾼다, modify 한다는 거는 없던 거에서 새로운 걸 추가한다는 것도 이제 변경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modify에 있는 거고, 이것만 넣어준 다음에 next 누르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색깔이 가끔씩 바뀌어요. 아직까지 원리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주황색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황색으로 색깔 바꿔주고 액션 타입을 적어야 되니까 modify head image, 그 다음에 property가 저희가 OCR result였죠.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OCR result만 바꾸는 액션이니까 이름을 정해놓고 쭉쭉 가면은 오케이 세이브 하면은, 액션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 추가할 때 그냥 뭐 빙빙 도는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제 바로 사용하러 가보죠. 워크샵 에딧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위에를 누르고 버튼을 추가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 플러스를 누르고 버튼을 추가해도 되는데, 아까 만들어놨던 이 버튼 있잖아요. 이게 사실 버튼을 하나만 추가한 게 아니라 버튼 그룹이라는 위젯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옆에 버튼이 뜨고, 저는 버튼에 글씨 있는 걸 싫어하니까 글씨 지워주고, 아이콘, 그 글씨를 지웠을 때 나중에 이걸 사용하는 유저 혹은 내가 뭐 한 달 뒤에 이 앱을 다시 왔을 때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description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아이콘부터 고를게요. 아이콘 고른 다음에 주로 팔란트에서 에딧 같은 경우는 이거를 주로 이제 에딧 아이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딧을 누르고 이 description에 이미지 오브젝트 헤드 이미지 오브젝트 에딧 이렇게 적어주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호버, 즉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이러면 좀 더 그 유저한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겠죠. 아까 만들었던 버튼 1도 가가지고 description에 헤드 이미지 오브젝트 create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버튼 2로 간 다음에 이게 에딧 버튼이었죠. 여기서 이벤트에서 액션 추가해주고 내린 다음에 액션에서 create이 아니라 modify image OCR result 이거 눌러주겠습니다. 오케이, 똑같아요. 액션을 추가하자마자 한번 버튼을 눌러볼게요. 꾹 버튼 누르면 이미지를 고를 수가 있고 OCR 리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택하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자유롭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여기서 리스트에서 이거 골라놨잖아요. 이 골라놓은 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이미 고정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뜨면 좋겠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할 거면 이 OCR 결과값도 우리가 아까 이 variable에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직접 입력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폼 같은 경우가 이 인풋을 지금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력하고 싶지는 않고 미리 기입이 되어 있고 그냥 서브밋 정도만 해주고 싶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되게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데, 일단은 X 누른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 액션 그 고른 거에서 쭉 내리다 보면은 파라미터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디폴트 값, 기본 값을 미리 고를 수 있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은 방금 액션 폼에서 그 선택할 수 있었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OCR 리설트.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리스트 1 액티브 오브젝트를 우리가 미리 눌러놓으면, 그러면은 다시 버튼을 눌러봤을 때 이런 식으로 뜹니다. 우리가 선택해놨던 오브젝트 이렇게 떠요. 똑같이 OCR 리설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만들었던 variable 이름을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딱 서브밋만 해주면 텍스트 페이지 4의 OCR 리설트에 이 결과값이 들어지고 우리는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서브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아마 이제 오케이, 여기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드디어 사실상 기본적인 기능이 드디어 갖춰진 거예요.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너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잘못 바꾸고 입력을 하면은 그 테스트 페이지 3의 OCR 값이 페이지 4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싶잖아요. 또한 여기서 예를 들어 실수로 이렇게 막 적었어요. 그럼 또 이제 에러가 섞여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그 버튼 2 눌러서 이렇게 액션 가면은 여기 visibility in form, 즉 폼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visible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을 골라놓고 그 디폴트 값이 실제로 존재해서 검증이 되었을 때, 즉 디폴트 값이 가끔 가서 empty하거나 비어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또 안 되지만, 그게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도 visible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수정을 할 수 있게 계속 냅두는 게 visible이고, disabled를 이렇게 눌러주면 수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보여는 주지만 수정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딱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disabled를 누를 겁니다. hidden은 뭐냐? 위에 것만 한번 히든을 해볼게요. 히든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아예 띄워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든 두 개를 해놓으면 아마 그냥 아무것도 안 뜰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저는 disabled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 맞게 된 것 같다. 서브밋 하면 됩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디셔널 옵션에서 hide form을 할 수 있어요. hide form을 누르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게 이미 if valid,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는 뜻이거든요. 그 경우에 그냥 폼도 안 띄우고 바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팔란티어 데모 같은 거 많이 보면 이런 폼들이 잘 안 뜨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조건이 만족되면 바로 온톨로지에 에딧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바로 되는 겁니다. 아무런 폼도 안 뜨고. 그래서 이제 밑에 값에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가 됐고,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Save and Publish 하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뷰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다시 리셋해주고 한번 이제 만들어 봤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써보면 되게 좋잖아요. 인터넷이 이상한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까지 했으니까 페이지 5까지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이게 버튼이 안 되는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버튼이 OCR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OCR은 AIP 로직이 만들어주는데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약간 시간이 걸릴 때는 그 OCR 아웃풋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못 누르게 이렇게 막아놓는 겁니다. 이런 것도 되게 편리하죠. 그 약간 앞에서 준비가 안 되면 뒤에서 잠시 멈춰주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 화면이 데스크탑, 그 워크샵 데스크탑 뷰, 그 뷰 화면인데, 이 화면에 이 짝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툴창이 있고, 이게 바로 유튜브에서 팔란티어 다른 사람들이 올린 데모나 AIP 컨 같은 데서 보는 그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누르고 좀 해볼게요. 플러스 누르면 약간 느리네요. tr page 5라고 하고 컴퓨터에서 선택하기 5 오픈 서브미트. 그럼 아마 이건 최근에 만든 거니까 저희는 그 created as, 아까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생성한 게 위에 뜨게 됐죠. 최근에 생성한 거니까 값이 없죠. 그럼 이거 누르고 잠시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OCR 값이 준비되고 있어서 버튼을 못 눌러요. 하지만 일단 잠시 이런 식으로 페이지 5가 맞구나 확인하고 있다가 OCR 값이 준비가 되면은 그냥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끝. 되게 간편하죠. 하지만 여전히 방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누르고 앨범에서 컨트롤 복사 붙여넣기가 더 빠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그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파트 2가 시작되는 거예요. 파트 2. 우선 동시에 여러 개의 기능이 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제공해주는 위젯이 하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 워크숍과 이 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참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선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섹션 헤더를 눌러서 여기에 새로 추가를 해볼 거예요. 섹션을, 위젯을. 근데 버튼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내리다 보면은 그냥 위에다가 그냥 미디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미디어 업로더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미디어 업로더. 이렇게 미디어 업로더가 있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뭘 안 눌러줘서 이런 건데 쭉 내리다 보면은 이 미디어 셋, 데이터 셋 폴더. 지금 어느 미디어 셋을 우리가 선택을 할 거냐 이걸 골라달라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 내내 쓰는 미디어 셋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북스캔 AIP 안에 있는 미디어 셋이죠.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쭉 또 이제 액션 하나 안 골라줬다고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이 액션에 우리가 지금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냐, create가 있고 modify인데 일단 create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텍스트가 너무 안 예뻐가지고 일단 이걸 잠깐 좀 줄여줄게요. 업로드니까 또 글씨 제가 안 전됐으니까 업로드 지우고, 이 인텐트가 의도,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해서 색깔 여러 가지, 파랑색,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색깔 고를 수 있는 거고 색깔을 빼도 돼요. 그 다음에 아이콘에서 저는 업로드니까, 업로드 같은 거는 되게 흔하잖아요. 그래서 업로드 치면 업로드에 적합한 이런 이게 막 뜹니다. 얘가 업로드네요, 공식적인. 그래서 업로드 눌러주고 쭉 내리다 보면 얘는 버튼이 아니라 호버했을 때 글씨가 뜨는 건 없네요.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업로드라고 적어놓을게요. 제가 이걸 약간 왜 줄이냐면 이따가 이거를 열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여가지고 그냥 업로드 글씨도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리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 미디어 업로더는 우리가 사실 이미 미디어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create를 누르면 이렇게 이거 누르면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파운드리의 그 공식 도큐멘테이션을 읽어봐도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올릴 거면 이런 식으로 액션 폼을 사용해서 올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파일을 올린 다음에 그 파일 각자를 하나의 액션,
그 여러 개의 파일을 올린 다음에 각 파일마다 액션을 하나씩 적용을 시켜주려면 이 위젯을 사용해라. 미디어 업로더 위젯을 사용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우리가 방금 created 이미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특수한 목적을 가진 위젯은 그냥 많이 이런 약간 의도된 사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enable multi-file upload, 여러 개의 파일을 올릴 수 있게 허용해 줘야죠. 최대 파일 개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10개? 안 정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20개 이렇게 정해놓을게요. 다음 파라미터 디폴트, 이거 아까 봤죠? 액션 폼 같은데 미리 입력하는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그냥 3개 다 눌러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우선 OCR 리설트 같은 경우와 타이틀 같은 경우와 미디어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 사진 3장을 업로드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이 리스트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3개가 따다닥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가가 된 오브젝트는 당연히 이 OCR 리설트가 없겠죠. 그냥 create add만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버튼 눌렀을 때 폼이 일단 안 뜨면 좋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폼이 뜨나 지금 이런 식으로 폼이 떠요. 폼이 떠서 타이틀도 입력하라고 하고 OCR도 입력하라고 하고 미디어 레퍼런스도 입력하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 여기 약간 디폴트 값을 정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저희가 할 때마다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그냥 타이틀과 OCR은 잠시 남겨두고,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 X 눌러놓을게요. 그냥 이 미디어 업로더 딱 누르면 여기에 이걸 누르면은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업로드 한 거가 여기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미디어 레퍼런스,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아까 이 크리에이트 버튼 눌렀을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미디어 업로더에서 이 파라미터 디폴트에서 미디어 레퍼런스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버라이블도 아니고 그냥 이 하나 있어요. 업로디드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눌러주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에서 누른 게 여기로 갈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눌러볼까요? 안 뜨네요. 뭐지?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실험해봤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고 한번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네요. Save and Publish.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뷰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업로드 버튼 클릭. Choose from your computer. 그냥 이거는 나중에 또 사용하면 좋으니까 그냥 3부터 6까지 다시 업로드 할게요. 그냥 뭐라도 상관없어요. 타이틀 뭐 3 to 6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안타깝게도 타이틀은 이게 다 얘네가 다 공유를 할 거예요. 뭔 뜻이냐면 한번 해볼게요. Submit.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에러는 없었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타이틀은 비록 같지만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사진은 아까 업로드한 게 각각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안타깝게도 순서가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그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이 버튼을 누르고 저도 여러 개의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 타이틀을 같이 해야 되니까 약간 단점이 있네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지금은 4장이지만 만약에 이게 20장, 뭐 30장 그 경우에는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또 이걸 일일이 클릭한 다음에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는 것도 사실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봤지만 가끔씩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OCR의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AIP 로직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 이제 루프 기능, 즉 방금 만든 이 AIP 로직을
한 번에 하나씩 적용시켜주는 그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새로운 AIP 로직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프로젝트 폴더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New 누르고 AIP 로직을 만들어 볼게요. AIP 일단은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북스캔 AIP고 AIP 로직으로 만들 거고 끝에 OCR이지만 이번에는 룹이라고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우선 인풋으로는 이번엔 뭘 할 거냐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TED, 이미지, 오브젝트하고 뭐 s를 붙여도 되고 multiple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다음 스트링은 당연히 아니고 오브젝트 당연히 아니고 오브젝트 셋이냐 리스트냐인데 사실 우리가 워크샵에서 오브젝트 리스트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루프를 사용하려면 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세트와 리스트의 차이점은 세트는 세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오브젝트 사이에 어떤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리스트에서도 아까 우리가 정해줘야 했던 겁니다.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5, 6, 7, 8 같은 순서가 약간 정해져 있는 그런 데이터 구조를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리스트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세트에서 리스트로 약간 자동 변환되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그냥 리스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결국은 리스트 선택하고 리스트의 종류에 테드 이미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약간 내리다 보면은 더블 클릭하면 되네요. 이렇게 인풋 준비가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뭘 할 거냐면 블럭을 추가해야 되죠. 근데 루프 되게 심플해요. 컨트롤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른 다음에 컨디셔널 이거는 조건문 참거짓을 바탕으로 가제수를 나누는 거고 루프는 저희가 사용할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그 오브젝트 리스트에 있는 그 엘리먼트 즉 오브젝트 하나당 어떠한 식으로 가공을 해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루프 만들었고 이거 보면 점점점 이게 리스트의 약간 그 아이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겹치죠. 우리가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variable 하고 input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for each element index라는 게 있어요. 이 인덱스가 아까 제가 말한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는 이제 인덱스로 1을 가지게 됩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두 번째 오브젝트는 인덱스로 숫자 2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 1, 2, 3, 4 이게 다 하나의 어떤 variable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 오브젝트는 이 element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add와 무학인데 그래서 우리의 이 각 오브젝트당 뭘 할 거냐 뭐 하고 싶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 AIP 로직을 그냥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 AIP 로직이 인풋으로 오브젝트 하나를 받고 아웃풋으로 스트링을 하나 내보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이거 눌러볼까? all blocks 누르고 북스캔이라고 쳐볼게요. 방금 만든 펑션이 뜹니다. 그럼 OCR을 누르면 그리고 이건 인풋으로 이제 엘러먼트를 받는 거예요. 이 엘러먼트가 뭐라 해야 될까? 이 리스트에 있는 그 각각의 오브젝트를 약간 이름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 세이브 하시고 한번 그 뭐라 해야 될까? 프리프를 해볼게요. 그래서 3 to 6 방금 마지막으로 생성한 애들이죠. 3 to 6 아이고 3 to 6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해보면 뭔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보시면 아웃풋이 이게 나왔어요. 지금 이 결과가 뭐냐면 결과물이 리스트예요. 일단 리스트. 그리고 각 리스트의 첫 번째 자리에는 이 우리가 넣어준 첫 번째 원소 있잖아요. 첫 번째 오브젝트. 이 첫 번째 오브젝트에 OCR 값이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 자리에는 두 번째 오브젝트에 OCR 값이 들어있는 거고 세 번째 자리에는 세 번째 원소 OCR 값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루프가 하는 기능이에요. 루프는 할 일을 했어요. 각 엘러먼트당 이 함수를 적용을 시켰는데 이 함수가 기본적으로 스트링을 아웃풋으로 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트링을 이렇게 또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스트링 값이 이 오브젝트의 OCR value property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안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해줘야 합니다. 즉 추가적인 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누르면 add a block인데 이런 식으로 안에 또 블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 해줄 거는 온톨로지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결과값을 에딧에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액션 누르고 modify인데 그냥 테드 이미지라고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테드 이미지 치고 되게 여러 개가 뜨네요. 그냥 여기서 찾아보면은 modify가 있죠.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든 액션 타입인. 그래서 이 액션 타입은 두 개의 인풋을 요구하고 테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엘러먼트를 선택을 해주고 OCR result 같은 경우는 이 위에가 만든 OCR result 바로 얘거든요. 그래서 북스캔 AIP 이걸 눌러주면은 그럼 이제 뭔 일이 일어나냐,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일단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걔는 첫 번째니까 인덱스에는 숫자 1을 넣고 그 원소는 이 엘러먼트라고 이제 이름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럼 그 엘러먼트가 일단 첫 번째로 이 블럭에 들어가 가지고 그 결과로 OCR 스트링 값을, 즉 텍스트 값을 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럭에서 이 엘러먼트에 그 스트링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액션을 통해서. 저장하고 한번 프리뷰 봐볼게요. 참고로 프리뷰로 인하여 발생하는 액션은 실제 온톨로지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해봐도 돼요, 테스트를. 이번에 프리뷰를 해보면 결과값으로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은 결과값으로, 왜냐면은 이 루프가 결과를 내지는 않고 온톨로지 에딧이라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톨로지 쪽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지 굳이 여기서 아웃풋이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약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propose, 그러니까 제안한다는 거예요. 온톨로지 한마디로 이걸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눌러봐야 되나? 지금 약간 원래 이렇게 딱 호버링 하면 값이 뜨는데 우선은 여기서 한번 오브젝트 익스플로러 가볼까요? 진짜 뭐가 뜨는지. 아마 그냥 아무것도 안 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실제 온톨로지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뜨는데 지금 약간 이 텍스트 값들이 글씨가 커가지고 그 호버링을 했을 때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 이 창에 그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가 뜹니다. 어쨌든 그냥 믿고 이제 퍼블리시 하겠습니다. 온톨로지 골라주시고 퍼블리시 하면은 OCR 루피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마지막 단계 워크샵으로 갑니다. 이제 워크샵에서 뭘 할 거냐면 또 클릭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드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액션을 또 추가해 줘야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OCR을 해주는 거니까 약간 좀 사실 아이콘을 미리 안 정해와가지고 에디시라 치고 여러 개 에디트하는 그런 아이콘이 당연히 없겠죠. 멀티플레어 쳐볼까요?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description에 edit add OCR to multiple image objects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려가서 이벤트 대신에 액션으로 바꿔주시고 액션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를 빼먹었다. 그 방금 만든 이 OCR 루프 같은 경우에는 온톨로지 에딧, 즉 액션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은 온톨로지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온톨로지에 변화가 생기면 그거는 무조건 온톨로지에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AIP 로직 자체를 온톨로지의 하나의 액션으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퍼블리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create 액션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가도 되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석적으로 온톨로지 매니저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온톨로지 매니저에 간 다음에 테드 이미지로 가고 테드 이미지에서 액션 타입을 만든 다음에 New를 가겠습니다. New를 누르면 우리가 항상 이걸 사용을 했어요. 오브젝트. 이번에는 펑션을 눌러보겠습니다. 펑션을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고 루프라고 해볼게요.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 OCR 루프 저희가 만든 AIP 로직을 눌러주면은 버전도 하나밖에 없고 뭐 딱히 추가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넥스트 누르고 이름 골라줘야 됩니다. 일단 색깔을 저희가 주황색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꿔주고
modify인데 multiple TED image 그 다음에 OCR value 이런 식으로 이름 정해주겠습니다. create하고 save하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액션에 AIP 로직을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아마 우리 그 버튼에 액션을 등록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multiple 치면은 modify multiple TED image OCR value 액션이 뜨네요. 떴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항상 액션 등록하자마자 클릭을 해봤으니까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폼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폼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라고 떠요. 왜냐면 저희의 로직은 그 리스트였잖아요. 오브젝트 여러 개가 들어있는 리스트였기 때문에 나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라 이렇게 뜹니다. 사실 지금 상태도 저는 꽤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그리고 서밋 하면은 여기 있는 4개의 오브젝트에 저절로 OCR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약간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그 OCR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폼이 안 뜨는 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가 또 미리 채워져 있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브젝트 리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오브젝트 리스트가 뜨고 여기 내리다 보면은 이제 셀렉션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Enable Multiple Select.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Selected 오브젝트가 이제 뜨죠. 이건 이제 여러 개 선택했을 때 Selected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또 이제 variable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클릭을 하고 New Object Set Variable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줄게요. Selected Multiple Objec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 표시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Selected Multiple Object에 오브젝트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Selected Multiple Object를 여기에 이제 미리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버튼 3 눌러서 액션에서 Predefine 그러니까 파라미터 디폴트 눌러준 다음에 TED 이미지 오브젝트 멀티플 잠시만요. 이게 이름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파라미터 디폴트에서 파라미터 이름이었고 그쵸. 여기서 로컬 디폴트 밸류에서 방금 만든 Selected Multiple 오브젝트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또 폼에서도 그냥 볼 수는 있지만 바꾸지는 못하게 해볼게요. 이제 다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체크 표시해준 애들이 저절로 뜹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건이 완성됐을 때 자동으로 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 켜주고 Save and Publish 하고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리셋.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 밸류 없죠? 3 to 6. 클릭. Applying Edits.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오케이.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봤는데 그 OCR 계산하는 게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OCR 계산하는 게 되게 컴퓨터가 꽤 드는 걸 수도 있고 온톨로지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나에게 할당할 수 있는 CPU 그런 게 얼마나 있냐, GPU 이런 게 얼마나 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보시다시피 OCR 리절트가 전부 채워졌습니다. 한번 검증해볼까요? 이쯤에 됐을 때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맨 위에 거 눌러볼게요. 우리가 안 해봤던 거 눌러보고 싶은데 이게 페이지 5인가? 6, 페이지 6. Fluent in Matters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Fluent in Matters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오케이, 쫙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애덤스도 나오고 밑줄 그어진 것도 있어요. Applying Science. 근데 보면은 밑줄 그어진 거 딱히 크게 영향 안 받고 잘 번역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잘 OCR 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말로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눌러서 여러 개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20개까지. 그럼 이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막 뜨겠죠.
그 20개 중에서 원하는 거를 체크 표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서 OCR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딸깍만으로도 이제 OCR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개선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스캐닝, 저희는 이제 주로 이런 스캐닝을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맥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스캔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이왕이면은 또 제가 이제 모바일 워크샵 앱을 잘 만들기도 하고 이걸 데스크탑이 아니라 모바일로 옮길 수 있으면 또 모바일에서 이걸 다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쿠키처럼 지금 보이시는 이 데스크탑 앱을 모바일 앱으로 바꾸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은 다시 우리의 그 폴더로 갈게요.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약간 불필요한 건 좀 지워줘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워크샵이 있잖아요. 이 워크샵을 우클릭을 하시고 액션스 보면 두플리케이트, 복제하기가 있습니다. 복제하기를 해서 미리 안전하게 시작을 할게요. 복제하기에서 보면 이렇게 언제 카피가 됐는지가 뜨고, 물론 그냥 이 약간 시간 대신에 이거는 모바일이 될 거니까 모바일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워크샵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바일 워크샵을 이제 모바일로 만들 거예요. 다시 가지고 지금 이제 모바일 워크샵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팅스 가가지고 데스크탑을 모바일로 바꿔주면 되는데 못 바꾸게 막고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 이미지 디스플레이, 즉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위젯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젯을, 이거는 아직 팔란티어 프로덕트 디벨로퍼들이 추가를 안 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쩌면은 이 영상을 1년 뒤에 보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가로로 길기 때문에 이걸 지워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클릭하고 위젯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버튼은 눌려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로로 좁혀지네요. 근데 누가 봐도 별로 안 이쁘고 이게 의미가 없는 섹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섹션을 지우고 싶습니다. 쓰레기통에 이 섹션을 지우면 이 업로드 버튼이 사라지니까. 여기서 또 워크숍에 재밌는 점이 있는데, 레이아웃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섹션이 있고 또 섹션 밑에는 이런 식으로 위젯들이 있습니다. 근데 페이지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섹션이나 위젯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살짝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미디어 업로드가 뜨면 돼요. 클릭을 그러니까 좀 많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폼이 되겠지만, 지금 클릭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미디어 업로드라고 이렇게 뜨죠.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섹션을 누른 다음에 그냥 휴지통으로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이 섹션을 누르고 이 끝에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copied and unused, 복사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거, 가장 최근에 한 게 얘니까 얘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그 버튼이 이렇게 옮겨져 옵니다. 옮겨져 왔을 때 기능을 잘 작동하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클릭. 오케이, 기능도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세이브 앤 퍼블리시를 하고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도 뷰를 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바일 앱은 데스크탑 앱과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은 데스크탑 앱은 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떠요. 근데 모바일 앱은 안 뜹니다. 그 이유는 이게 모바일에 특화된 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모바일은 아무래도 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추구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모바일로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일 거다,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가 약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 모바일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혹시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모바일 앱은 좀 독특합니다, 사용법이.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참고로 이건 그냥 모바일 앱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버튼도 누를 수가 있을 거고, 모바일 앱에 있는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모바일 앱에 있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앨범 같은 데와 연결될 거고, 이런 사진 찾는 게.
직접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잠시 좀 끄고 이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복사를 하고 그냥 원하는 텍스트 에디터로 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텍스트 에디터에 가가지고 그냥 뭐 노트패드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붙여넣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쭉 가다가 보면은 M과 앱이라는 게 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M 바로 앞에만 따로 빼가지고 한번 웹사이트에서 돌려볼게요. 참고로 이 웹 브라우저가 데스크탑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뭐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돌려봐도 돼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파운드리 모바일, 이거는 그냥 파운드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M 앞까지만 하면은 내가 만든 워크샵들 중에서 모바일만 이렇게 쫙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이게 아마도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만든 앱인 워크샵 for Image Mobile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앱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시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몇 개 찍어왔는데 결국은 이게 책을 스캐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스캐닝하는 앱이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V플랫이라는 앱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V플랫 앱을 사용해 가지고 모바일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누를게요. 보면 일단 앱스토어에 갈 겁니다. 앱스토어에서 V플랫 스캔이라는 별점 4.9점짜리 앱을 다운을 받아서 오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처음 다운받으면 세팅스로 가가지고 제가 지금 껐다 켰다 하는 버튼 있잖아요. 스캔을 하자마자 그게 바로 내 포토 앱에 사진이 저장되게 기능을 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책을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앱이 저절로 딱 그 페이지에 테두리를 포착을 하고 각도 정도를 다 보정을 해줘요. 엄청난 컴퓨터 비전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찰칵 한 번 할 때마다 다 제 앨범에 그냥 하나의 스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스 앨범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꽤 깔끔한 사진이 방금 추가된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한 1분 걸리죠. 이렇게 내가 책을 읽다가 땡기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오케이, 이제 아까 보여준 그 화면 있잖아요. 이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방금 보여준 팔런트리 모바일 앱에 와가지고 현재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면은 약간 비슷하죠? 방금 만든 버튼이랑.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는 이런 식으로 앨범을 누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앨범에서 사진을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4개를 선택을 해봤고 애드에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밋을 하면은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사진을 파운드에 올리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LTE로 하니까 약간 느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제 리스트에 추가가 될 겁니다. 리스트에 추가되면 이런 식으로 항상 여기서 디스크립션이 OCR 밸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버튼을 누르면 이 OCR 룩 이 버튼, 마지막으로 만든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OCR이 계산이 되어가지고 내 파운드리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었고 그 오브젝트의 값으로 OCR 텍스트 값이 들어가지는 겁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안 걸릴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눌러놓고 잠시 딴 거 하고 있으면 돼요. 잠시 딴 거 하고 있으면은 적어도 내가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앱과 다른 파운드리 기능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